다 된 밥을 엎으시면 안 돼요. 정성껏 차려놓은 밥상을 엎으시면 안 됩니다. 고스란히 오셔서 점잖하게 드시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상을 차려요. 추천하는 물건만 계속해서 보시라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물건을 추천한다는 자체가 사실 어폐가 있죠. 물건이 한 개가 추천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의 물건이 추천이 되죠. 근데 그 여러 개의 물건이 전부 다 전략이 틀려요. 방향성이 틀리고, 이런 물건은 이렇게 접근하고, 이런 거는 이런 분들이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멘토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 추천 물건 안에. 전국에 수백, 수천 개의 물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물건이 제일 좋으니까 추천을 합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저는 안 될 것 같아. 오히려 전략들마다 샘플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비슷한 물건들 또 있는데 그 물건들은 추천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죠. 그러면 보통 20개에서 30개 뭐 추천이 됐을 때 그 물건 안에서 나한테 맞는 게 있고 나한테 맞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나한테 맞는 것들을 위주로 하시는 건 좋고요. 계속 도전해봐도 좋고, 지금 제가 실투반 들어가면서 제일 첫 기술가 아마 92기였던 것 같은데 92기 3주차 1교시 시간이 딱 들어가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많이 추천 물건을 드리는데 낙찰됐다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적어도 실투반에서 경쟁을 해서 실투반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고 실투반에서 낙찰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목표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죠. 지지난 기수, 물론 뭐 낙찰을 받으셨는데 말씀을 안 해주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낙찰을 받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번 기수는 2분이신가? 3분이신가? 낙찰 받으신 것 같고, 차순위 하신 분이 3건이나 있고, 3명이 입찰했는데 2등도 실투반, 3등도 실투반. 뭐 하는 거냐고. 왜 그랬냐고. 왜 신청을 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쓰다 했더니 다 보수적으로 썼어 진짜로. 근데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10만원 차이로 떨어졌더라고요. 10만원 차이로. 네. 지난번 성공낙찰전략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차순위한 지역과 내가 차순위한 물건은 낙찰자가 없었으면 내가 낙찰된 금액이었다. 즉, 낙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지역이자 낙찰이 될 전략이 통하고 있는 지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에이 떨어졌네, 다음 장 보자, 다음 지역, 딴 데 더 관심 가는 지역이 어디 있지? 가 아니라, 차순위를 했다는 말은 내가 낙찰될 수 있는 전략과 상황에 맞게끔 접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지역에 유사한 물건이 나왔을 때 그 물건을 놓치면 안 돼요. 그때 그 낙찰자가 똑같이 와서 나보다 10만원 넘게 써서 낙찰 받아가지 않는 한 내가 낙찰될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진 상황에서 그 지역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10번 입찰하면 한 번 낙찰이 된다. 근데 이 10번을 10개 다 다른 지역에 10개 다 다른 전략으로 입찰하면 안 돼요. 그건 10번 입찰한 게 아니에요. 같은 전략으로 그 전략이 통할 수 있는 지역들만 한정 짓고 그 지역에 같은 전략으로 10번을 입찰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입찰가보다 10만원 높게 써서 낙찰된 그 낙찰자가 오지 않는 그 타이밍에 나는 낙찰이 된다라는 거죠.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아쉬워하기보다 내가 낙찰 선상에 와 있구나, 지난번 전략이 틀리지 않았구나, 지난번 전략을 계속 유지하면서 한 번 더 도전해보자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물건을 나오면 계속 도전해보는 건 좋은데, 그 추천 물건 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 딱 2개만 고르세요. 그냥 이게 내 전략에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모의 입찰이든 실제 입찰이든 10번을 해보세요. 근데 계속해서 안 돼. 차순위도 안 되고 5등, 6등 저 밑에까지 뭐 1000만원, 2000만원 차이 나고 계속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와. 그러면 그 지역, 내 지역에 안 맞아요. 전략이 안 맞는 거예요, 거기는 깔끔하게 포기해야 돼. 아니면 내 전략을 바꿔야 되는데, 나는 전략을 세운 것 자체가 내 포트폴리오, 내 자금 수준, 내 계획, 목표, 원칙, 이거 다 맞춰서 전략을 짰는데, 이걸 송두리째 바꾸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략에 맞는 지역을 찾아서 다시 움직여야 되죠. 근데 다시 움직이려고 보면 추천 물건의 지역도, 물건의 종류도, 접근 방법도 여러 가지로 추천을 드리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중에 비슷한 지역, 비슷한 특징이 있어서 비슷한 전략을 통하는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을 나누고, 나는 A그룹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A그룹에 10번을 해보고 안 됐어. 그러면 나 A그룹 아닌갑다. 그때 B그룹을 가야 되는 거지. 야, 너는 왜 A그룹에서 하냐? A그룹은 수익이 안 나. B그룹으로 와 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 전략이 A그룹에 맞으면 A그룹에서 낙찰이 되고 A그룹에서 수익 난다는 겁니다. 분명히.
다 된 밥을 엎으시면 안 돼요. 정성껏 차려놓은 밥상을 엎으시면 안 됩니다. 고스란히 오셔서 점잖하게 드시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상을 차려요. 물건은 요렇게 들어가서 요 전략 짜서 요렇게 낙찰 받고 요렇게 수익 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추첨권 하나하나를 고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똑같은 반찬으로 다 밥상을 차릴 수 없으니 요 반찬도 차리고 저 반찬도 차리고 차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 먹기 좋아하시는 분 요거 먹고 저거 먹기 좋아하시는 분 저거 먹고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죠. 추첨권 나오는 거 계속해서 도전해 보는 건 너무 좋은데 나한테 맞는 추첨권을 찾아가시라는 말씀을 한 개 덧붙여서 드리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입찰에 가담을 하시거나 임장을 가시거나 하시라고 한마디 더 붙여서 설명을 드립니다. 얼마나 다른 관점으로 얼마나 좋은 전략을 짜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피드백을 할 때 두 분에 대해서 멘토링을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당장 낙찰 받기 위해서는 높게 써야 된다, 낮게 써야 된다가 아니라 접근 방법, 전략의 실행, 시작과 끝의 연결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봐요. 그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입찰가의 연결고리를 생각했을 때 그게 전략에 본인이 생각하는 전략 이런 부분과 잘 이어져 있느냐 이어져 있지 않느냐를 검토를 많이 해요. 저는 그 부분이 크게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이제 간단히 입찰가만 더 보고 이제 피드백을 하는 스타일인데 폐찰이 있어야 낙찰이 있습니다. 왜 낙찰되는지를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폐찰 조금 겪고 나서 낙찰돼야 돼요. 그리고 그게 더 성취감이 높아요. 그리고 나의 전략에 맞게끔 낙찰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왜냐면 폐찰을 할 때마다 왜 폐찰했는지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상하다, 이 가격 돼야 되는데 왜 저 가격에 받아가지? 처음에는 에이 실수요자가 받아갔겠지, 에이 NPL이 들어왔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꾸 떨어지면 나 이상하다 그걸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게 돼요. 폐찰을 하는데 그 폐찰이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이었으면 낙찰이 되었는데 지난번에는 60, 그 다음에는 70, 그 다음에는 80, 그 다음에는 90에 왔구나 내가 라고 판단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60, 이번에 60, 다음에도 60이면 안 되는 거죠. 시장이 100을 요구하는데 내가 60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나는 60밖에 안 돼. 그럼 지역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역이 60이라도 되는 내가 생각하는 60이 100인 지역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게 다 똑같은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지역을 바꿔야 되는 게 맞는데 인장의 방법이 틀렸다거나 예를 들면 내가 명도비를 너무 많이 잡고 있다거나 가지고 있는 자금의 특성이 조금 틀리다거나 예를 들면 대출의 이자가 높다거나 대출이 없다거나 그런 부분이거나 또는 내부 방문을 한 번도 안 해본 분이거나 중개사분들과의 가격 판단에 미스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100인 지역에 60이었어요. 이번에 200인 지역을 보면서 60이고 300인 지역을 보면서 60이고 60인 지역을 보면서 60으로 낙찰받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인 지역, 본인이 생각하기에 100인 수준에서 낙찰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에 맞춰서 내가 60, 70, 80, 90을 끌어올리면서 맞출 수 있는 건가를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왜 폐찰을 했는지에 대한 원인 파악이 되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집니다. 원인 파악을 하려면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해집니다. 그 기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물건마다 다르고 그래서 지역과 물건이 자꾸 바뀌게 되면 기준이 달라지게 되고 원인 파악이 힘들어지게 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혼란스러워지지 않고 명확하게 폐찰의 원인을 파악을 해서 다음에 좀 더 향상된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명확할 수 있도록 지역을 한정시켜야 된다. 거기 물건이 많이 안 나오는데요. 많이 안 나오면 많이 나오는 쪽으로 바꾸시거나 많이 안 나오는 만큼 입찰의 빈도수를 줄이고 더 시간을 주시거나 하셔야 되는 냉정한 시장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낙찰을 받고 싶어도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낙찰이 되지 않아요.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혼란스러울 때 사고가 터질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때 사고가 터질 수 있습니다. 폐찰을 하면 할수록 낙찰의 의지는 높아집니다. 진짜 낙찰 받고 싶은데 가격이 점점 올라가요. 근데 그 기준선을 넘지는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선이 개인마다 다 틀립니다만은 본인의 수익이나 수익률을 깨트리는 가격은 절대로 쓰시면 안 된다. 그거는 경매를 할 이유가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의 수익률과 목표 수익률과 목표 수익을 맞춰가면서 입찰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시고 완성을 하시고 피드백을 하시고 다음 전략을 구사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폐찰이 혼란을 준다면
그 혼란스러워지게 된 원인이 뭘까 해서 그 원인을 없애는 거에 먼저 주력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